최근에 암호화폐 열기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접하는 이 사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 내용 장가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장 기자, 암호화폐 관련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예. 최근 10주 사이에 14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예. 이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YG 앱이 최근 11주간 전국 2만 3천여 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예. 이는 앱마다 이 사용자 수를 더한 게 아닌 앱들 간 중복되는 사용자는 제외를 하고 이 암호화폐 관련 국내 앱을 하나 이상 쓰는 사용자 수를 집계한 건데요. 아이폰은 여기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사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앱별로 한번 짚어보면 대형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사용자 수 추정치가 각각 109만 명 그리고 128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앱 중에서는 이 코인마스터가 18만 명 그리고 코인판이 14만 명, 이 코인 매니저가 6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앱의 국내 이용자 수가 지난주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에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옮기려는 이른바 엑소더스 현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낸스 국내 사용자 수는 일주일 만에 44%나 증가를 해서 1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바이낸스는 이 홍콩과 상하이에 사무소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이 자체 암호화폐인 바이낸스 코인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암호화폐 거래 시 수수료가 좀 낮은 편이고 한국어로도 이용이 가능해서 국내 투자자들의 이동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 기자, 이런 엑소더스 현장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투자자들이 우리 당국의 이 갈짓자 행보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예.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카드를 언급을 하면서 예.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무마하고 어제 정부가 한 차례 열기를 더 시켰는데요. 이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 정부의 규제 방침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 해외 거래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해외 송금 방법을 묻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빗썸과 같은 일부 대형 거래소는 해외의 국가별 거래소 구축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거래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나라의 국내 거래소가 설립이 되거나 제휴 거래소가 만들어지면 기존 투자자들은 보유 자산을 옮겨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해서 이 코인 지갑을 만들어 거래하면 됩니다. 가입 절차도 이메일 인증 정도만 필요해서 비교적 간단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해외 거래소가 더 쉽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아침에 거래소 폐쇄도 아직은 옵션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 와중에 이런 유행이 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기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 코인들을 옮길 경우에 감수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예.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에는 이 글로벌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이 국내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한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이를 팔 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또 일부 거래소는 현지 거주자에게만 현금 입출금을 허용해서 암호화폐의 현금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한번 그 해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트남을 가면요, 설을 앞두고 기념주화가 이 비트코인으로 세뱃돈으로 또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베트남에서도 암호화폐 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베트남의 설을 앞두고 비트코인 기념주화가 이 세뱃돈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비싼 건 아니고 기념주화다 보니 우리 돈으로 한 3,7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베트남에선 설에 이 부모나 어른들이 행운의 돈으로 불리는 빨간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워낙 비트코인 열풍이 불다 보니 이처럼 기념주화 판매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일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본에선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아이돌 그룹까지 나왔다는 그런 신기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암호화폐 관련 채굴 사기가 그렇게 속을 끓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일본에서 채굴을 둘러싼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예.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피해 상담이 최근 9개월간 1,500건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게 바로 채굴 관련 상담입니다. 이 자택에서도 간단히 채굴을 할 수 있다면서 채굴기로 불리는 고액 기기 또는 앱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채굴 작업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서 일반인이 채굴에 뛰어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일본의 한 대학에서는 지난 12월 30대의 컴퓨터에 채굴 프로그램이 동의 없이 깔려 있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채굴 프로그램을 깔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금융그룹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만큼 굉장히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데 일본을 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장가희 기자였습니다.